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은 이 시간 진행의 강력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탈북자 출신 정광선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시간에 저희들이 네. 이제 북한의 형법 수정에 네,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탈북자 가족들만 있으면 네. 처벌 순위가 더 올라간다. 올라갔다라고 네. 그리고 또 네. 현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네. 이런 시행들 많이 그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나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살짝 더 이제 네. 저 되새겨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탈북이 계속 있어 왔고 네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있어 왔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김정은 정권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또 그 감시가 되게 강화됐어요. 그래서 강화되면서 되게 좀 어느 정도의 탈북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저기 보도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그런 그 비핵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미국의 일부 사람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그 준비하는 미국의 그 관료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들이 이제 또 대두되기 시작했죠. 네네. 왜냐면 그 계속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뭐하냐. 그런 미국의 조야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만나서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해서 뭐하냐. 북한 인권 문제를 좀 그렇죠.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북한 인권 문제는 예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북한 방송의 이제 김성희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그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그 꼴을 사나운 거죠.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 그 북한 주민들은 솔직히 뭐 저도 그렇고 강 기자님도 그렇고 북한에 있을 때 인권이라는 단어를 알았습니까 혹시? 몰랐죠. 그렇죠. 인권은 단어조차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정치범 수경서라든가 공개 처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예 차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탈북을 이제 좀 더 탈북을 막기 위한 걸 강화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형법도 수정하면서 노동 예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탈북해서 중국에 가서 돈벌이를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나 붙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힌 사람들을 노동교양 1년에서 한 3년 정도 시키거나 이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확 늘어나서 기간이 늘어나서 5년으로 이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탈북을 하다가 잡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한에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정치범 수경서를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 수법은 이거죠. 남아있는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떠들지 못하게 네, 그렇죠. 이렇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만은 뭐 본인들이 그런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그렇죠.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처벌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보위부를 통해서 보위부 스파이 주민들 속에 들어가 있는 보위부 스파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탈북을 기존에 막기 위한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번 시간 이제 그거를 이제 저번 시간 얘기했고 그렇죠. 이제 이번 시간 얘기할 거는 또 플러스 국경경비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기 위해서는 물론 정말로 돈이 옛날에 없을 때는 깡도강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냥 강제로 그냥 정말 아무도 없어 몰래 이제 막 저기 걸고 두만강을 넘고 하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오면서 이제 그 국경 경비대를 이제 군인들 매수해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뒤에서 봐주고 편하게 좀 더 편하게 넘는 그런 방법이 택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경 경비대 군인들은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 비교적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먹고 살만했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넘겨주고 돈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좀 잘 살았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감시가 강화되게 만들어서 불법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기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법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체포할 경우 한국 연결된 뭐 탈북 시도 경우 국경
국경 경비대 군인들의 포상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상이 네. 이제 그걸 잡게 되면 그 북한의 화선 입당이라고 아, 그러죠. 그렇죠. 그냥 아시죠? 네네. 네, 또 군에 있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또 화선 입당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네. 아시죠. 그러니까 화선 입당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심사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화선 입당 좀 설명 좀 해주시면. 하선 입당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거나 그리고 특출한 공을 세운 사람들 그렇죠. 예. 정말 뭐 간첩을 잡았다거나 네네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는 입당을 할 때에 북한에서 심사를 다 걸친단 네. 말이에요.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걸쳐서 마지막에 이제 사단에 올라가서 또 네.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후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절차가 아예 없이 네. 그 자리에서 입당 이제 해서 그 노동당 쪽을 주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게 얼마 걸립니까? 이제 당의 이제 후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당원으로 만들겠다. 1년이잖아요. 시작해서 1년. 후보당에 입당을 해서도 예. 1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기 시작해서 1년 되면 후보당이 되고 그렇죠. 후보당이 돼서 1년 또 돼야 돼야 정당원이 되는 거죠. 정당원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걸치는데 화선 입당이라는 건 그런 시간 그런 절차가 그렇죠. 부여 없이 무조건 그냥 당적이 그 자리에서 준. 예. 이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입당을 못하면 이제 좀 그 사회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금 머리 달라요. 지금 입당보다 네. 솔직히 저희가 군대 나갈 때만 해도 네. 그렇고 조선노동당 북한에서 말하는 네, 네. 당에 안 들게 되면 네. 이거 남자 취급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로서 야 구실을 못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그런 진짜 자괴감이 들었었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하는데? 그렇죠. 이러거든요. 네. 야 당에 들어봤자 네. 아니 그냥 그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당에 안 들고 차라리 청년동맹원이면 그렇죠. 예, 그렇게 시키는데 안 해도 되거든요. 장사를 다 내도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당이 되면 또 돈도 내야죠. 당비를 그렇죠. 내야 예, 되잖아요. 당비도 내야 네. 되고. 그러니까 이게 조직 조금- 생활이 빡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여기 보니까 탈북민들을 잡게 되면 네. 현장에서 노동당 입당시키고 네. 포상 휴가를 준다 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경비대가 그것을 방조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 경우에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넘겨주는, 그렇죠. 넘겨주는 경우에는 이제. 노동계가 5년에서 종치원 수용소까지 그렇죠. 보낸다라고 돼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런 지시문이 아무리 떨어지고 네. 국경경비대부 너네 포상이가 줄게라고 해도 돈맛을 들인 국경경비대가 과연 김정은의 지시를 따를지 그렇죠. 이게 아니라 하거든요. 네. 저는 안 따른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감입니다.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돈 맛을 봤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 한 사람 요즘은 이제 되게 그 탈북을 북한을 떠나서 남한까지 오기 탈북 비용이라고 드는데 그렇죠. 이 1,800만 원 네, 한 그렇죠. 사람당 네. 뭐 지금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올 때만 해도 한 30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1,800만 원 네. 정도. 제가 올 때 800이었어요. 아 진짜요? 와, 그러니까 1,800만 원이 지금 드는데 이 중에서 거의 800만 원은 중국에서 이제 쓰는 비용이고 1,000만 원이 이제 그 국경 경비나 이제 내부 브로커들이 이제 나눠 먹는 비용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1,000만 원이면 뭐 북한에서도 엄청나게 큰 돈이죠.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돈을 마다했는지는 이제 그건 관건이죠. 제가 보기에는 절대 마다할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10년 동안 군복무 하고 전역을 딱 하면 네. 남는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딱 가서 보면 저희 또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하고 가잖아요. 네. 다 애엄마가 돼 있어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 이제 결혼을 좀 좀 빨리 일찍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다 장가를 가가지고 가게 되면 사회생활의 터전을 다 닫고 있는 상황이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저희들 같이 10년의 군인들이 사회 나가게 되면 맨 땅이에요, 맨 땅. 그쵸. 거기서부터 밟아야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돈 일전 한 푼 없이 갔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그러면 어느 여자가 그 남자가 살겠다고 그쵸.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도 이제는 그래 난 군내에서 생활하면서 제대 준비를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제대 준비 그렇죠. 해가겠다라는 네. 일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국경경비대가 김정은의 지시는 저는 안 따른다고. 근데 왜냐면 실제로 그랬었던 게 뭐냐면 제가 있을 때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 해령도 해령시라고 있는데 국경하고 마주있지 않습니까? 해령시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이제 자주 왔었는데 그 양반들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 명 넘겨주고
저희 집에 그냥 돈을 보관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되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집에다 이제 와서 그 밤에 넘겨주고 와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이제 부대가 있었는데 와서는 집에 돈을 맡겨놓고 이제 다시 가서 이제 부대 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네네. 이제 그렇게 또 어느 정도 돈이 쌓이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돈이 가져가서 이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 비용인 거예요. 제대 가서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은 터전을 다 잡고 이제 살고 있는데 본인은 10년 동안 쎄 빠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그밖에 그거라도 이제 가져가자라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국경 지역의 군인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국경 지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군복무를 하더라도 국경 지역으로 가서 좀 그런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이제 선호를 많이 하죠. 여기 보니까 북한은 탈북을 막는과 동시에 네네. 또 그리고 이제 불법 거주하는 네네. 제3국에 네네. 이런 탈북민들을 북송시키는 작업도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돼 예.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 저기 아직 머물러 있거나 네네. 아니면 제3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북송하기 위한 작업도 이제 많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뭐냐면 국가안전보위부 제2국 해외 담당, 해외 반탐 담당인데, 그러니까 그 2국의 4과 5과 그리고 이제 제1국의 이제 이쪽은 이제 국내 담당인데 반탐 담당인데 이쪽에 3과를 같이 협동해서 국내랑 해외 반탐들이 협동해서 그 제3국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탈북민들을 이제 잡아다가 북송을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되게 또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벌이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러시아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저기 아프리카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러시아 쪽에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벌목으로 간 사람들. 근데 갔다가 이제 저 탈출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뭐 중국 공안하고 협조한다던가 뭐 러시아하고 협조를 해서 이제 한다던가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북한을 북송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도 탈북을 하면서 보니까 차라리 중국에서 잡혀 나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라오스 있잖아요. 네. 라오스도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라오스에서 잡히면 이게 큰일이 난다는 거죠. 이게 결국 라오스까지 오면은 사실 사람들이 야 거의 다 왔네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저희도 라오스를 넘을 때 뭐 러정은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해드리겠지만 산길로 해서 몇 시간을 걸었단 말이에요. 걸어서 쭉 내려왔는데 저희는 라오스에서 단속당했댔어요. 예. 근데 라오스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요? 네, 라오스도 모르고 차가 이제 쫙 가다가 라오스 국경에 차를 딱 세웠는데 갑자기 그래서 딱 세웠는데 우리는 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난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수포를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방수포를 쫙 족치는 거예요. 족치더니 딱 보는데 폴리스 하던 경찰 딱 3명이 딱 내려다 보는데 막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근데 저희는 태국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데려가는 브로커하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브로커가 민폐를 돈을 이만큼을 줬어요. 그래 찌르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방수포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린 거예요. 달렸는데 땅 내려서 그다음 브로커 물어보니까 이게 어디였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라오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건너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야 이게 정말 하늘이 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이제 라오스에서 잡힌다고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한국행위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쉽게 말해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도 설명했습니다만 그냥 경제난 때문에 중국에 와서 그냥 돈벌이 나오는 거랑 돈벌이 위해서 나오는 거랑 아니면 한국에 가기 위해서 한국행을 가기 위해서 저기 탈출을 하는 거랑 이게 또 처벌 수위가 또 달라지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잡히면 괜찮은데 라오스나 다른 타국에서 잡히게 되면 진짜 빼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실제로 라오스 같은 데서는 지난 2015년인가 16년인가 제가 그 날짜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린 친구들 9명이 이제 오다가 라오스에 잡혀서 갔잖아요. 근데
참, 예, 근데 너무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래도 뭐, 대한민국에 이제 어떻게 많은 노력과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그 외교관들이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그 친구들이 잡히지 않고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롭게 본인들이 희망하고 꿈꾸는 것을,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볼 때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도 뭐 공산국가다 보니까 이제 자만해가는 거고. 이런 가슴 아픈 상처들을 겪으면서도 탈북을 하는데 그러한 탈북을 막으려고 북한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죠. 북한의 인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인권을 핵 문제보다 인권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청와대 계시는 분 한 분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 부분 볼 때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아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어떤 보면 물론 북한하고 대화는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저 대화를 해야 돼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가야 되는 것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화가 안 되는 놈들이에요 원래는. 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용을 넓혀서 대화를 하자고 합시다. 근데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 변호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대통령께서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인권 변호사를 하셨던 분이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북한에 불편해할까봐. 네. 그러니까 불편할까봐 그런 얘기도 못하는 걸 보면 과연 그분이 인권 변호사가 맞았나? 좀 회의감이 듭니다. 솔직히 그럼 아예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쓰지 말았어야죠. 예, 그럼 솔직히 그분의 말씀대로라면 한민족 자꾸 이러고 이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러는데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헌법을 네네. 지켜야 되는. 근데 그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인권이 있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물음이. 네. 그래서 정말 북한에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저는 인권이라고 먼저 생각을 네. 해요. 북한의 핵미사일, 북한의 정치범이 없어지면 핵미사일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미사일 포기 안 합니다. 이건 답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외부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많이 이제 변화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내부에서 어떻게 큰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저는 이게 꾸준히 북한 주민들이 변하고 이제 북한 군인들까지 변화되면 네. 의식이 만약 사상이 변하면 무조건 이거는 뭐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렇죠. 이동의 자유 모든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